별빛님께서 임대사업자는 시행령을 들었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시행령을 해서 임대사업자 바로 하고 한다면은 종부세 배제시키고요. 그래서 나는 장기간 임대 매물을 공급하고 임대사업자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인센티브 팍팍 주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제이슨 케이님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순이님께서 울산 재건축 활성화될까요? 어디 지역이든 간에 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활성화될 겁니다. 네. 자, 이용님께서 어떤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 1년만 유예할 게 아니라 좀 더 밀당을 한번 해볼까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MB 정권 때 그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중과를 다 폐지를 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안 팔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 2년, 1년이 끝나면 또 1년 유예, 1년이 끝나면 또 1년 유예, 이렇게 해서 밀당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또 매물 출회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듭니다. 네. 자, 순이님께서 좀 더 질문 사항을 좀 남겨주세요. 자, 이용님께서는 임대차법 이상하고 양도소득세 이선생 정책하고 같은 것 같네요. 그쵸. 아마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게 좀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양샤론님 반갑습니다. 네. 자, 버퍼링 없으시죠? 자,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면요 제 마음대로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우리가 광교란 지역 볼까요? 여기는 수지인데 광교라고 불려요. 광교 지역에 광교라는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네, 자이언 힐스테이트입니다. 자이언 힐스테이트. 최고점이 10억 7천 이렇게 16억 찍었나요? 16억 찍었네요. 16억을 찍고 쭉쭉 떨어져서 14억 6천까지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대출이 안 되니까 사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광교에 집값 변동을 한번 볼까요? 광교의 하반기부터 호가까지 볼까요? 광교 센트럴타운 60단지 여기가 조금 하락이 있었네요. 15% 하락이 있었네요. 광교 자이언 힐스테이트도 하락이 있었고요. 자, 광교 센트럴타운을 한번 볼까요? 2013년 11월에 이렇게 되고 10년 차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버퍼링 좀 심하네요. 자, 버퍼링 심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광교 센트럴타운이 14억을 찍고 지금 3월달에 11억 3,65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또 가족 간의 거래다 아니다 그런 거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8억 8,500 이런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억 8,500 이런 게 이상한 것 같고 11억 3,650은 초급매일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2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는 그걸 노린 거 아닐까 생각이 또 들고 11억에 잡으신 분은 땡 잡은 거죠. 네, 땡 잡은 거. 광교 센트럴타운 2022년 1월 19일 1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1월 11일은 12억까지 이렇게 건매가 거래가 되었고요. 이편은 세상 광교 아파트. 자, 39평 가격을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없어요. 네, 거래가 전혀 없고 41평도 41평 거래가 있네요. 자, 최고 17억 7,500을 찍고 10억 9,500까지 어쨌든 간에 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때 광교가 요때 이 시기에 2020년 연말에 얼마나 많이 부동산이 핫했습니까? 그때 나왔던 말이 2021년 또 더 오른다는 겁니다. 더 오른다. 실질적으로 저는 솔직히 2021년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보합 또는 약간의 상승.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2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치제일 시장과 일반 재화 시장이 다르게 열린다고요. 사치제일 시장은 강남 재건축이에요.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 그들만의 리그니까요. 프리미어 리그, 그걸 넘어서 전 세계의 축구 리그의 최강자들이 모여서 싸우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에 들지 못하는 기타 유럽권 리그들, 애매한 리그들 있잖아요. 네덜란드든 벨기에든 터키든 그런 리그들은 몸값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수요가 정말 약하니까요. 대출 규제 때문에 정말 일반인들이 사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일반인들이 못 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출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사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큰 손들은 블록딜을 합니다. 블록딜. 증권사 그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를 통해서 나 몇백만 주 사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몇백만 주를 싸게 시장 외 거리로. 그런데 개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개미는 대출을 못하면 아파트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대출 다 막혀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광교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경기 남북권 사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 광교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도 12억 3천을 찍고 거래가 없지만 떨어집니다. 10억 9천까지. 네. 여기가 원래 보시면은 신분당선 맞는데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또 있잖아요. 네. 여기 근처에 고속도로 시끄럽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거 가치가 낮아요. 광교 상록자이 1월달에 12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땡 잡았죠? 네. 자,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자, 41평 2021년 5월 28일에 10억 5천입니다. 네,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어요. 여기는 거래가 있네요. 2021년 3월 9일에 8억 9천. 여기는 좀 저렴하고 2002년 12월 이게 대형 평수잖아요. 대형 평수는 제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리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15년이 되면은 이것도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들어가 살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8억 9천은 싸잖아요. 그리고 자, 그리고 60평에 금호 베스트빌 이런 거 보세요. 네. 대형 평수는 가격 방어가 좀 됩니다. 네. 자, 상현 두산이브 어때요? 거래가 없네요. 네. 수지 쌍용 네. 32평 6억 3천. 네. 싸죠? 네. 이런 데 싸요. 마을버스 타고 네. 성봉역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을버스 타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성봉역 롯데캐슬 어때요? 자, 떨어졌죠? 자, 14 9,250을 찍고 쭉 떨어졌습니다. 네. 12억까지. 5층이 한데요. 이제 7층 14억이 거래되었잖아요. 네. 근데 5층이 12억 거래됐습니다. 이게 뭐다? 자, 여러분. 여기가 네,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아무리 성봉역의 신분당선에 있는 롯데몰이 있는 주상복합하고 지하철과 연결돼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상복합은 떨어져요. 왜? 아파트의 대체제일 뿐이잖아요. 주상복합도. 네,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해서 잡으신 분들 있죠. 15억에 잡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의 14, 9,500 이렇게 있죠. 자, 어마어마한 가격에서 잡았습니다. 14, 9천에. 그런데 지금 2억 9천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조금 날 거예요. 네.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고요. 자, 또 여기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레미안인가 있죠? 수지 구청역 일대가 학군지예요. 학원가 엄청나게 많죠? 네. 113개고요. 지금 평촌 다음으로 좀 많아요. 경기 남북권 2등입니다. 그 학군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주 시기를 보면은 90년 초반에도 많이 지어졌어요. 30년이 되었다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30살이 된다는 겁니다. 초중고가 벌써 몇 기수가 지나갔습니까? 30기수가 된 거죠. 그러면 학원가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좀 올라가면 레미안 이스트 파크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 34평이 11억 4천에 거래되었다가 지금 10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10억 2천. 자, 11억 4천. 그리고 10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액대가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2015년 10월에 지어진 레미안인데요. 네. 39평 가격? 거래가 없죠. 네. 40평 거래가 있을까요? 10월 때 거래가 있었네요. 12억 9천오백. 네. 40평 좀 귀하죠, 대형은요. 자, 조금만 걸어가면 수지 구청역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학원가를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이쪽에도 괜찮죠?
2010년에 지어졌고요. 네, 보세요. 자, 분양을 이렇게 해서 19호까지가 갔다가 네, 본전까지 오는데 마찬가지로 레미안이니까 온 거죠. 7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네. 자, 모모도리님께서 광교 근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부근 영통구 등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 남부가 공급량 많아도 그 지역은 좀 낫지 않을까요? 영통구도 마찬가지로 꺾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꺾였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모모도리님, 수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주택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처럼. 그런데 중과가 유예되잖아요. 팔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럼 좀 더 하락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하락의 진정세가 진정이 되잖아요. 특히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는 그런 정권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별의별 정책을 많이 쓸 겁니다. 자, 전월세 금액을 인상을 시키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인하를 시켜주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줄 수가 있어요. 응? 인센티브를요. 양도세 그냥 파격적 비과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양도세 반토막 50%만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정권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MB 때처럼. 응? 그리고 나서 3기 신도시가 들어서잖아요. 2025년부터 본청약 또는 윤곽이 잡힐 수 있겠죠. 네. 본청약이 24에서 25년 사이에 본청약이 됩니다. 그러면 3년 4년 뒤면요, 2027년 2028년 이때 입주 물량으로 공급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2027년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에 들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잖아요.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은 지금은 안 쳐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부터 시작하잖아요. 파주 운정부터 해서 저 경기도 고양 창릉 지나가지고 서울역 가지 않습니까? 서울역 지나서 삼성역까지, 그래서 삼성역부터 동탄까지 지나가는데 이게 제일 먼저 완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파주는요, 파주에서 GTX 타면 삼성역까지 20분만 도착해요. 20분 만에. 그러면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파주에서 살면서 GTX 타면은 바로 강남역까지 갑니다.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강남에서 술 한잔 하자 하고 GTX 타고 딱 눈 감고 딱 일어나면은 20분만 자면 바로 집에 도착해 있어요. 네? 파주가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는 거죠. 제일 크게 바뀌는 건 파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탄도 좋긴 좋은데 동탄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파주는 안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파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싸요. 네. 정지원님께서 15억 이상 대출되는 15억 이상 대출되는 걸로 변경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지원님께서 나라 무슨 생각인가요? 그러니까요. 좀 더 대출 규제 15억 이상 대출 규제를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네. 근데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것도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맹원주님께서 선생님 영통구 구축도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쵸? 재건축이 아니라면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요? 대출도 안 되니까요. 네. 자, GTX A 노선은 23년 완공 예정이에요? 어려울 건데요. 모모더니 이제 땅 파기 시작했는데? 네? 적어도 한 26년, 7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정미셸님께서 인천 동구 재개발 금송구역, 여기는 어찌 될까요? 수도권 하급지입니다. 자, 인천에서 동구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이 어쨌든 입주 물량 엄청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인천의 입주 물량이 진정이 되고 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아니라 본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은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천도 마찬가지예요. 이천도 쳐다보지 마세요. 네, 외곽지에 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개별 종목들이에요. 자, 개별 장세, 특히 광역시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왜? 광역시가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동산은요,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달라요. 왜? 지역마다 건설사가 공급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